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이녀숙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성공합시다 라고 정했어요. 성공 너무 하고 싶죠? 근데 이 사진을 많이 봤을 텐데 어때요? 이 성공이란 단어는? 무서워요. 무수히 많은 실패들이 모여서 성공이란 단어를 씁니다. 실패가 두렵죠. 하기 싫죠. 성공만 하고 싶죠. 그게 사람들의 본능이고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해서 좌절하는 사람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실패를 또 딛고 일어나면서 그것을 꼭 결실까지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트윈즈에 계시는 여기 사장님들 다 젊잖아요. 소위 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실패 있어요. 근데 판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판이에요? 여기는 성공이 가능한 판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직장생활 해봐야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편안한 직장생활에 안주해서 사는 삶일 거란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랑 정말 무수히 많은 실패들을 하겠지만 그 실패 과정 속에서 성장해 나아가면서 성공이란 단어를 다 함께 쓸 수 있는 트윈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성공이란 단어를 적어봤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되실까요? 네, 이제 제 간단히 소개드리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성형외과 피부과 상담실장으로 13년 근무했어요. 되게 오래 근무를 했었죠. 저는 그 삶에서도요.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조금 더 나은 데가 뭐가 있을까? 라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한 5년 차 이후부터는 투잡을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욕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은 뭐라도 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자. 결과치를 얻어가자. 해서 뭐 요새 그런 얘기 하던데 전 자격증이 100개예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격증이 수십 개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격증 몇 개 있으세요? 없어요? 1개요? 2개요? 저도 자격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국가 자격증, 운전면허증 저 자격증이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잘 살고 싶어서. 근데 자격증 10개 있으면 한 개당 10만 원씩 쳐서 100만 원 쳐주나요? 아니요. 한 개도 똑같고 100개도 똑같은 가격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돈 벌어요? 나라. 학원이 돈 벌지 않을까요? 그 생각 들던데 이게 학원이 돈 벌기 위한 민간 자격증의 시스템이구나. 그러면 내가 돈 버는 시스템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갈 거고 자격증을 따겠지만 실제로 그게 내가 효용 가치는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 또 잘 살고 싶었고 늙기 싫었었고 그게 간절함이 크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저의 위에 실장님이 하지정맥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강의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박이야, 장난 아니야, 내가 다 샀잖아,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신뢰감이 높은 사람이 거기 가서 다 샀대. 그 느낌에 그럼 저도 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비즈니스의 기본은 신뢰감이거든요. 근데 한 번 본 사람한테 신뢰감이 생기기가 어렵죠. 근데 그분은요, 박상용 사장님을 한 번 봤는데 그 신뢰감으로 제품을 다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실장님을 알고 있던 그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실장님의 신뢰감으로 저도 주세요 해가지고 제품이 나가면서 그분이 대리점이 됐어요. 여기에서 비즈니스의 핵심이에요. 한 번의 신뢰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한테 기회를 많이 주나요? 소비자들이? 아니요. 많이 안 줘요. 한 번 만나서 아니면 게임 끝이에요. 한 번 안에 모든 것을 다 어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완전 미쳐서 이렇게 뉴스킨 화면을 켜고 뉴스킨 고객 전화번호를 피고 병원 전화 하나에 이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재밌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투잡이 진짜 재밌고 즐거워서 누군가한테 미친듯이 전달하고 싶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죠.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서 내가 좋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 진짜 너무 신나게 일하게 됐고요. 근데 이 신남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희망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조그만 애기들이 있었잖아요. 5살, 7살. 지금이랑 너무 상상도 못할 만큼
5살, 7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커나갈 때 정말 밑바탕이 되어주는 엄마가 돼야겠다. 이 아이들이 엄마 뭐 하고 싶어 했을 때 그래 해봐. 엄마 뭐 갖고 싶어 했을 때 그래 가져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뉴스킨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뭐 직급을 많이 못 가도 뉴스킨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여지기에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순간에 너희 엄마 뭐해? 물어봤을 때 다단계 하는 엄마야 가 아니라 뉴스킨 하는 엄마야. 근데 진짜 잘 번대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가방에 뉴스킨 마크 달고 학교 다녔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얘네들은 이 뉴스킨이라는 거가 너무 좋아서 가방에 스티커, 뉴스킨 스티커 막 이런 거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얘 가방은 어디에도 없는 가방이에요. 왜냐면 BDMS에서 뉴스킨 스티커 막 반짝이 스티커 이런 거 들고 오면 우리 아들 가방에 붙여놓거든요. 자부심이 되게 큰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직급을 알아.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 블루 다이아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는 블루 다이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기왕에 하는 거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요새 경기가 그렇게 안 좋대요. 뭐 대통령 얘기하고 뭐 하지만 여태까지 저도 인생 살면서 정치랑은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전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필요성도 못 느꼈었고. 근데 요즘에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잘 되는 가게들이 없어요. 그리고 돈 벌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3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를 더 벌고 싶은지 알아요? 1000만 원 벌고 싶다. 이게 많은 사람들 입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나 1000만 원 벌고 싶어,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 자신있게 뉴스킨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플랜드식까지 우리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샵들이랑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여기 강변에 있는 상가들도 문 닫은 상가가 굉장히 많죠. 여기 진짜 20년 전만 해도요 정말 핫플레이스였어요. 어마어마한 핫플레이스였어요. 그래서 테크노마트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지금 점포가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오프로로 해서 물건을 사거나 핸드폰을 사거나 그렇게 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다 사요.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경쟁 시대에서 이 가격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킨 제품 가격 다 똑같죠? 그럼 뭘로 승부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승부를 하는 게 예전에는 이 제품 다르고 저 제품 다르고 가격이 달랐기 때문에 발로 뛰어서 물건을 샀더라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브랜드가 되어서 이 언니가 하는 거, 이 오빠가 하는 거, 이 사장님이 하는 거, 난 여기 거 쓰고 싶어를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채연 사장님 보니까 어마어마한 셀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이어트 시장을 거의 섭렵하다시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언니한테 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많은 뉴스킨 사업자가 있고 TR라이트를 다 가지고 있지만 왜 그분한테 갔을까? 이 언니한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마케팅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해도 돈 버는 사람들 있죠? 건물주 진짜 한 칸이라도 갖고 싶을 만큼 너무나 갖고 싶잖아요. 이제 여기 성수동에 가보면 거기가 핫플레이스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인스타로만 성수동을 갔다가 진짜 실제로 가봤어요. 갔는데 석 달 있다 가니까 매장이 거의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주들은 여기가 좋은 핫플레이스가 될 걸로 생각하고서 거기에 집을 갖고 있었을까요? 운대가 맞아 들어온 거예요. 운대가 맞아 들어와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제대로 내어주는 게 아니라 팝업 스토어로 계속 돌려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돈은 벌겠지만 이게 진짜 살아있는 돈일까? 이 돈에 대한 가치와 기쁨으로 누군가한테 동기부여가 돼서 너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 너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됐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젊은 애들 열심히 살고 싶어하는 애들 팝업 스토어 들어오게 해서 우리 월세 받으면서 돈 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좋을까? 아니면 우리처럼 성장해 나아가면서 같은 월천이라도 살아있는 돈을 버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 살아있는 돈이라는 것에 진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뿐만이 아니라 생동감이라는 걸 갖게 된 거예요. 주변에 돈 많은 부자들 중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어차피 돈을 버는 건데 살아있는 돈을 벌어야 여러분들이 신나게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짜 크게 합니다. 건물 하나 갖고 싶은 마음에 이 건물주는요. 저희 엄마도 작은 건물을 갖고 있어서 월세를 받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이 월세 받으려고 관리인 같다 엄마가. 수도 고장났으면 엄마한테 연락하지, 벽지하면 엄마한테 연락하지 하다 보니까 그 월급을 받는 관리인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야. 최소한 우리가 매달 따박따박 받는 권리소득은 월천 이상의 건물을 갖고 있어야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돈이어야 되는데 그 이하의 돈은요 관리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월천씩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은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300만 원 벌려면 20억짜리 있어야 돼. 20억짜리 건물이 있어야 300만 원 따박따박 받거든요. 근데 20억 언제 모으실 거예요? 우리 사업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벌려면 최소 50억은 있어야 그 건물에서 10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나 혼자 관리 못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 떼주고 관리인 떼주고 나면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장에 50억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벌기 위한 노력이라면 자산의 가치로서 우리 비즈니스 몇 명이에요? 50명의 파트너면 100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머릿속에 깊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 뉴스키는 뭐 하는 일이에요? 여기 써있죠. 사업을 제안하는 일이죠. 사업을 제안하고 그 제안을 통해서 그들이 오죠. 그러면 아이템을 보여주죠. 아이템을 보여준과 동시에 뭘 해요? 보상, 매력적인 보상으로 함께 팀을 짜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죠. 자,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단순해요.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사업가처럼 보일까?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싶을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좋은 거 알아. 근데 정확하게 내가 그래서 뭐 하는 일인데?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나 뉴스킹 가면 뭐 하는 거야? 물어보는 사람 있죠? 뭐라고 얘기해줘요? 마케팅. 너 마케팅 하면 되는 일이야. 너 사람 만나면 되는 일이야. 그럼 돈이 돼요. 돈이 되게 만들어야지. 사업은 돈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애들 데리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일본 여행 가서 좋았냐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아이들이랑 같이 엄마랑 갔거든요. 아이들이랑 엄마랑.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워낙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서 얼굴 표정이 어때요? 밝아요. 아들 어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3박 4일 동안 얘를 왜 데려온 거야? 돈 들여, 시간 들여? 사진 다 이러는 거예요. 얘가 지금 격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중2병. 와, 왜 데려온 거야?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런 사람한테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아들 사진을 찍어 놓으면서 야, 가기 싫은 놈 데려간 거네. 돈 들여 시간 들여.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 들여 정성 들여서 파트너 초대하고 했더니 느지막하게 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드는둥 마는둥 졸다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놈이랑 해야지. 할놈이랑 해야지. 내가 얘를 데려가면서 얼마나 열통이 터졌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사업 제안하고 아이템 보여주고 미친 듯이 보상을 풀어봐야 들리지 않습니다. 할놈. 대상자를 잘 골라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늘 우리보다 나은 사람 만나자고 하죠. 나은 사람 만나라. 퀄리티 좋은 사람 만나라. 또 뭐 시크릿 명단을 찾아라.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시크릿 명단에 몇 살에 어떤 타입이었으면 좋겠고 어떤 이미지였으면 좋겠고 다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비즈니스를 알아보러 올 때 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기준이.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왔어. 근데 그 사람이 하겠대. 그러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예요. 내가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공간 안에 다 멋있게 멋들어지는 사업가의 모습이 다 앉아 있어. 그러면 같이 비즈니스 하고 싶죠. 근데 약간 아쉬운 사람들이 막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야, 여기서 나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아, 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데구나. 여긴 내가 있을 판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리크루팅 하셔야 되고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의 주변은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면 그 끼리끼리가 와요. 그러니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쉽진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그들이 오게 된다라면 더 큰 비즈니스가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 심리로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이 비즈니스가 더 신나게 즐거운 거지. 맨날 못한 사람들만 오면요. 일도 하기 싫어요. 미팅하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아까 그 아들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말 내가 이 상대방과 비즈니스하고 있음이 신날 만큼 즐거울 만큼 그런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자라는 나의 시크릿 명단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템을 좀 보여주잖아요. 영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하나. 소리가 안 나오네. 짧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뉴스킨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하세요. 제품이 뷰티 제품이에요. 좋다는 제품 되게 많죠? 뉴스킨 너무 좋지만 좋다는 거, 지들 좋다는 거, 마케팅 기깔나게 하는 거 너무 많죠? 현혹돼서 많이 사봤죠? 근데 사보니까 어땠어요? 진짜 별로죠? 근데 우리는 아이템은 겁나 좋은데 마케팅이 아쉽죠? 그러니까 막 사고 싶은 마음을 막 들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까지 잘 안 만들어내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품력이요. 뉴스킨 제품이 얼마나 미쳤냐면요. 보통 제품이 좋다라고 해서 파는 제품이 아니라 우리 제품은 데이터로 보여주고요. 내가 실시간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 체크된 사항을 통해서 나를 매일매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품이에요. 세상에 그런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통신사가 돈 버는 이유?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전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개인정보 입력했더니 5만 대에서 전화 다 오잖아요.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데이터를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근데 뉴스킨에서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줬죠. 이 데이터 속에서 대기업들이야 빅데이터를 모집한다고 하지만 일반 개인이 스몰 데이터를 계속 모을 수만 있다라면 그게 나의 명단이고 나의 자산의 가치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웰스파라든지 베라라든지 이 비즈니스 기회는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이기 때문에 에이지락을 한껏 더 뛰어넘는 제품이에요. 거기에 내가 매일 젊어지고 있음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베라를 통해서 매일 젊어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걸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군가한테는 그냥 좋은 제품이야 먹거나 쓰거나 바르면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한 사업성이거든요. 하나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이건 소리 꺼주셔도 돼요. 여기 소리 없으니까 보세요. 이거 제 파트너가 제가 이 얘기를 막 열심히 했더니 찍어갖고 온 거예요. 내가 측정을 하면서 내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측정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도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손에서 핸들링이 잘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사업 제안할 때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계속 좋은 거 만들어주잖아요. 계속 좋다라는 아이템으로 준비를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마케팅의 질을 조금 더 한 단계 높여도 진짜 사업성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업가잖아요. 누군가가 물어봤어. 1,0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뉴스킨? 물어봤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앉아봐.
앉아봐. 그래, 앉아봐. 앉았어. 앉아봐. 제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는데 처음 네트워크를 시작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상한 동전 파스 같은 걸 가져왔어. 그래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제품 좋다 뭐 어쩌저쩌 이게 다 좋다고 하겠지. 그래서 그럼 1,000만 원 어떻게 벌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눈동자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넘어갈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머리 굴려보세요. 1,0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50명 만들면 된다고. 15명, 20명인데 50명 만들면 된다고. 자, 그러면 난 1,000만 원은 아니고 1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 대리점 되면 돼. 자, 대리점이 뭔데? 그건 우리들의 언어예요. 그죠? 소비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15명에 20명 20만 원씩 쓰는 사람이면 돼. 그럼 이해가 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거기서 포인트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거기서 우리 GV가 있는데 우리 GV를 잡아주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는 몇 GB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요. 내가 머릿속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300만 원 벌고 싶으면요. 루비가 되면 돼. 그건 우리들만의 얘기라니까요. 나 같은 대리점 4명이면 돼. 자, 하나씩 척척척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사업가인데 내가 어떤 구조로서 돈이 나올 수 있는지 저 사람한테 제안을 할 수 없다라면 어떤 누군가가 나랑 비즈니스를 하고 싶을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비즈니스는 숫자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숫자가 나오지 않는 비즈니스는 탁상공론밖에 안 돼요. 말장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 사업을 하고 있어 라고 함에 있어서 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거기까지가 끝일 수 있어요. 내가 말을 못하니까 스폰서한테 붙여주면 되겠지? 물론 그것도 훌륭한 생각이에요. 언제까지 붙여줄 거예요? 내 파트너 나와도 스폰서한테 붙일 거예요? 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내 포지션이 사업가라며 사업가처럼의 숫자 계산을 해주시고요. 내가 장사를 하려고 했어. 야, 그럼 400만 원 팔면 돼. 100만 원 나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포지션이 매출을 일으키는 장사꾼의 마인드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사업을 위함이면 이야기의 패턴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가의 플랜으로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레버러지. 이제는 그래, 내가 비즈니스도 할 줄 알고 사업도 전달할 줄 알고 아이템도 전달할 줄 알고 보상도 풀 줄 알았어. 이제 조직에 대해서 확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팀은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어떤 팀은 왜 이렇게 여기서 가다 멈추다 할까? 내치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랬는데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저랑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서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제 자신은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왔다가 떠나가고 왔다가 떠나가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몇 년 차가 지난 이후에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말이 세서 담아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뿌리쳐내버리는구나. 그러니 조직은 담아서 뭉쳐져야 되는데 와해가 시켜지는구나. 이것을 제가 인지하고 나서 섬기는 리더십, 따뜻한 리더, 따뜻하게 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의 꽃은 조직의 성장이고요. 레버러지인데 이 부분에서 멈춰서 있는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보니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그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능력치가 크지는 않은데 확장은 돼. 근데 그 따뜻함에 왔다가 따뜻하기만 해가지고 돈이 안 돼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비즈니스가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포용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레버러지에 대한 부분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 놔야 돼요. 처음에 들어왔을 땐 둘 중 하나의 성향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 어떤 누군가는 실력자, 어떤 누군가는 내면이 따뜻한 사람, 이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둘 다 갖춰진 리더가 그룹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둘 중 하나만 갖고 있다라면
그룹의 성장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리더 사장님들을 만나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내면이 따뜻하신 리더 사장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내면이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데 그 비즈니스의 전략적인 부분도 굉장히 체계적인 사장님들을 보셨을 거예요. 결국 그런 분들이 조직을 갖고 있는 거지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가 확장이 빠바박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갖춰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사업적인 부분, 보상적인 부분도 물론 갖춰내야 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담아내고 이 사람과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따뜻함과 이 사람을 담아낸가 이 사람이 딛고 일어나는 이 과정 한 과정을 내가 아껴주면서 품어주면서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 그렇게 만들어줘야 조직까지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즈니스는 매력의 어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즈니스가 굉장히 연애랑 비슷하구나. 플로팅인가? 막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닝스쿨 강의를 이제 다음 주에 하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플로팅을 준 거예요. 근데 제목을 너무 가볍게 줘가지고 강의가 너무 가벼워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 비즈니스가 사업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 그죠? 아이템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 보상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 매력을 어필하는 일. 그런데 왜 나랑 하고 싶을까? 거기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플러팅하는 방법이 있대요. 여기 나와 있죠. 신체적 접촉. 우리 갈바닉 하면서 접촉해야 안 해요. 루미스파 하면서 접촉해야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 말에 경청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우리가. 그러면서 리액션을 기깔나게 하잖아요. 공감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외모는 준비돼 있어야 돼요. 안 되면 병원 갔다 와도 괜찮아. 요즘에 박상영 선생 병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녀오셔도 돼요. 자, 내가 여기서 갖춰져 있지 않은 게 있다. 5번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네. 다 하고 있는 건데, 다 하는데 이런 생각해요. 똑같이 하고 있을까? 태도와 자세가 다르지 않을까? 어떤 누군가는 그 사람의 신체 접촉이 너무 과해서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불편해서 너무 가벼워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칭찬이 너무 과해서 외모가 여우주연상감입니다 막 이래가면서 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진짜 매력은요, 정도를 아는 거예요. 정도를 아는데 상대방이 과한 걸 좋아해. 그럼 과하게 해주시고요. 약한 걸 좋아해. 그럼 얕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과한 걸 좋다고 해서 내가 과하게 전달하는 거야. 내가 과한 게 부담스러워서 약한 게 전달하면 그 사람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스폰서님 강의에 사자와 소 얘기 있잖아요. 내가 전달하고 있는 이 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거대로 전달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플러팅을 하시란 얘기예요. 자, 근데 예시가 있어요. 이게 블로그 막 쳤다가 나온 건데 예시예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 비즈니스가 많이 있어요 라고 전달할 수 있겠죠. 자,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뭔가 될 것 같아요. 얘기하겠죠. 오늘따라 너무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뉴스킨 오면은 진짜 예쁜 줄 알고 너무 예쁜 줄 알고 자꾸 살찌고 자꾸 관리 못하고 자꾸 예쁘다고 어플 쓰니까 이게 내 본 얼굴인 줄 알고 그래서 줌 들어와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잖아요. 객관화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 네가 하는 말이 궁금해. 너의 생각이 궁금해.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어쩌면 함께 가는 친구는요, 우리가 평생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꿈과 목표가 같으니까 함께 가는 친구예요. 그런데 꿈과 목표가 다르면 함께 가져요? 안 가져요. 동네 친구들도요, 생각이 다르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뉴스킨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신나게 잘 놀았던 친구들과 지금 대화하면 대화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과 목표와 희망에 그들은 그런 게 없으면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꿈과 목표와 희망이 되는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과 모두 평생 친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자라고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결국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매력을 얼마만큼 전달을 했고 얼마만큼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 이 친구랑 한번 해볼 만 하겠어. 나 이 친구라면 한번 내 인생에 희망을 가지고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겠어 라고 하는 결혼 목적이라는 게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네. 맨날 썸만 타다가 왔다 갔다 하고서 그만두는 친구들 많잖아요. 우리가 진짜 결혼 목적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다가 조금 덜 돼도 다시 잘해보려고 할 거고요. 하다가 조금 삐그덕 돼도 다시 잘 돼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나의 비즈니스가 매력을 어필했을 때 썸만 타다 가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결혼 목적으로 함께 하자라는 목적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우리가 지금 SNS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되게 쉽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아요. 그쵸? 우리의 스폰서 사장님도 SNS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확장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룹은 다 SNS로 돼서 확장이 돼서 편하게 쉽게 돈 버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콜드를 정말 미친듯이 뛰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시잖아요. 주차 번호 해서 전화번호 따가지고 거기 전화하고 했던 스토리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량 번호 적어가지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남겨주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많은 콜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가 지불했던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정을 다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던 그 모습에 SNS가 플러스가 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만큼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왔냐는 거예요. 너무 안락하게 편안하게 쉽게끔만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 노력이라는 요소 필요하고요. 대가 지불 모습 필요하고요. 모닝스쿨 왜 아침부터 나와서 그렇게 했었어요? 대가 지불한 거예요. 거기 안에서 정말 많이 배우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아침 시간에 안 일어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부자로 성공한 사람 중에 그 시간에 안 일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로 성공하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대가 지불 없이 적당히 쉽게 돈을 벌고자 한다라면 그건 정말 너무 알량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비즈니스요 너무 정직한 거예요. 대가 지불 한 만큼 얻어지는 거고요.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줄 때 편안한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잘 거 다 하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이 곡선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성공은요 불편해야지만 성공하는 거예요. 환경이 불편한 것도 맞겠지만 내가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막 뛰고 있는 모습이 편안하면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편하기를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잘 성공해 있는 모습, SNS 성장해 있는 모습만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지지 않는 모습은 미친 듯이 발장구 치면서 나아가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갖춰냈으면 좋겠어요. 이 비즈니스가 쉬운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얻고자 하는 게 크다라면 그만큼 많은 대가 지불을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요행을 바라면서 편법을 바라면서 돈을 버는 일이 세상에 있다라면 알려주세요. 이 비즈니스는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노력해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경험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남겨져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비즈니스를 전달해야 되는지 이 결과를 가지고 성장이라는 걸 할 거고, 조직도 키워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치인데, 있던 파트너 그만뒀다 그래서 이거 아닌가 봐 하고 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 비즈니스 너무 매력적인 거 누적이 되잖아요. 그 누적이 뭐예요? 경험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 경험치의 누적은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접하지 못하는 누적치예요. 그러니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거의 마지막입니다. 3일 동안 우리 뭐예요? 행동하고 배우고 피드백하고 노력하고 하는 매일매일이 쌓일 거예요.
근데 그 매일매일이 쌓여서 3년 후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요만큼 가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만큼 가 있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시행착오 반드시 겪어냈으면 좋겠고요. 이 비즈니스가 줄 수 있는 가치는 정말 매력적인 건 조직의 성장이에요. 그럼 조직이 성장하려면 내가 인간적인 모습, 나를 진짜 들여보다 볼 수 있는 모습, 이게 타인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고요. 내가 진짜 사업가의 모습으로 갖춰내서 내 비즈니스를 정말 멋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트윈즈 모두 실패가 아닌 성공이란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